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합대입 연산자와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저희가 순서대로 따지면 비트 연산자를 먼저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일단은 저희가 비트 연산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끝내고 비트 연산자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복합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인데 희한하게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른 연산자와 같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에다가 값을 더해요. 더한 걸 다시 대입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일이 많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연산자 중에서 단항 연산자, 뿔뿔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x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씩 증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x값을 2를 증가시켜서 다시 대입하는 이런 형태인데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낯서니까 이제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 2를 증가시키는 거죠. 2를. 여기다가 이 연산식 가만히 보시면요. 3을 빼고 다시 대입하고 3을 곱해서 다시 대입하고 3을 나눠서 다시 대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값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훨씬 편하고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서니까 낯선 것은 좀 쓰기가 좀 어려운데 몇 번 쓰시다 보면은 이제 훨씬 편하다고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자,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이런 사막 연산자가 있는데 가끔가다 아주 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연산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사막 연산자예요. 얘는 피 연산자가 3개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이가 있습니다. 콜론이죠. 그래서 이 물음표 앞에다가 이제 비교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참이면 여기는 값이 남겨지게 되고 여기 있는 게 거짓이면 얘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값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긴하게 쓸 수 있긴 합니다. 잠깐 한번 써볼게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예제가 지금 이제 논리한 산자가 있는데 이걸 잠깐 좀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고요. 이번에 여기다가 다른 거 쓰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자 컴플렉스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밑에다가 여기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또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 이거 좀 이름 바꾸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대로 쓸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대입 연산자가 사용되겠는데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 변수를 문자를 하나 둘게요. 문자 하나 두고 여기다가는 젠더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위에다가 물어볼 건데 사람들한테 당신의 이제 성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남자면은 이제 1번 그리고 여자면은 2번 이렇게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 이제 입력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1번이나 2번 입력할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입력받은 x가 있을 텐데 이 x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1번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이면은 여기다가 뭘 남길 거냐면은 남성이군요. 그리고 만약에 2번이면은 여성이군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과 2 이런 것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열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남성 여성을 문자열로 이렇게만 바꿨다고 하면은 이 젠더라는 것과 함께 저희가 포매팅을 해서 당신의 성별은 %s 해가지고 내려쓰게 하고 뭐뭐이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용자 1번이나 2번 입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번, 2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이거 보시면 조금 이거 뭐지? 이럴 수가 있는데 처음 보실 때는 이게 좀 약간 생소하게 보이기도 하죠. 대입연산자하고 이게 같이 있으니까 좀 헷갈린다 싶으면요 소괄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얘가 이렇게 연산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사막연산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 얘가 남겨지게 되는 거고 거짓이면 얘가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얘만 남겨져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행된 결과가 여기에 담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제 참이다. 그러니까 2를 입력한 거죠. 그럼 여기가 true가 남겨지는 거예요. true가 남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남자가 남거나 여자가 남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밑에 이제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는데 이제 남자를 선택을 하면은 당신의 성별은 남성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객체 형식을 비교하는 건데 얘도 비교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객체의 형식을 알아볼 수 있는 비교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객체를 비교할 때 쓰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 스캐너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얘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스캐너를 갖고 있을 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객체가 있을 때 저는 스캔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스캔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객체 형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럴 때는 인스턴스 오브 해가지고 스캔 너는 혹시 스캔이라고 하는 형식의 구현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구현체니 실존하는 객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걸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객체의 형식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 형식의 객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게 맞다면은 true 값을,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반환할 건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앞에 예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일단은 그냥 진행하고요. 자, 보니까 true가 나왔네요. 아, 이 스캔이라는 이름은 스캐너 객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객체를 우리가 다룰 때, 이 객체 형식을 찾아볼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룰 때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소괄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 순서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연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저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흐름을 갈 수도 있는데 소괄호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밑에 보시면 얘는 연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은 이거 연산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연산자가 실행될 것 같은데 관계연산자가 얘가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먼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실행되고 나서 얘가 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이 소괄호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소괄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연산자 우선순위 굳이 몰라도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연산자에서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연산자 우선순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 하고요. 복합대입 연산자 그리고 사막 연산자 봤는데 인스턴스 오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 않고 나중에 객체 지향 들어가면 그때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자는 남았는데요. 이제 비트 연산자는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로 뺐습니다. 근데 비트 연산자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일단 다음 시간에 왜 많이 안 쓰는지 그리고 비트 연산자를 알아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